제목,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했던 내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1장, 혼자 사는 게 편해졌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53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는 웬만한 일에 기대를 걸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아쉬워하며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데에도 이제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제게는 이미 생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설명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혼자가 맞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접지 못한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운명 같은 만남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나 영화 같은 인연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같이 정리해 줄 사람이 나타나는 상상을 말입니다. 그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진심이었는지는 지금 와서야 조금 의심이 됩니다. 2장, 그 슈퍼마켓에 들어간 날.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늘 들르던 길을 그대로 걸었고 집에 가기 전에 뭐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동네 슈퍼마켓 문을 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아주 오래된 슈퍼였습니다. 문을 열면 종이 울리고 안쪽에서는 계산대, 옆 냉장고 소리가 늘 비슷하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필요한 것만 빠르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쪽을 보는 순간 처음 보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밝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렸고 그 여자는 계산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짧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말을 걸지도 않았고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공간에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오래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 그녀는 필요하신 것 더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늘 듣던 말이었을 텐데 그날은 그 한마디가 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고 그 여자는 가볍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문을 나서고 나서도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없었고 찾지 않으려 해도 마음은 이미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봉투를 정리하면서도 괜히 계산대 쪽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3장, 괜히 말을 한 번 더 하게 되던 날. 그 후로 저는 그 슈퍼를 조금 더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늘 비슷했고 집에 가는 길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예전보다 장바구니가 조금 더 자주 채워졌을 뿐이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라면 하나, 두부 하나, 맥주 한 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날 안 사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저는 괜히 말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덥네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짧게 대답했지만 성의 없이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도 가볍지 않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봉투에 물건을 담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들어온 건데 드셔보세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돈을 더 받지도 않았고 특별히 저를 바라보며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제 마음은 괜히 바빠졌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봉투를 받아 들었고 계산대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삶을 이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봉투를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보다 그 상황 자체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인데
제가 괜히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해온 제 말들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 그 친절이 나한테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어느 날은 제가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고르다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저는 괜히 시간을 끌며 진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계산대에 섰고 그녀는 늘 하던 것처럼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건 요즘 잘 나가요. 그 말투와 표정이 제가 받아오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조금 식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괜히 혼자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어서요.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그중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계산을 마치고 평소보다 빨리 슈퍼를 나섰습니다.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고 괜히 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자고요. 이 나이에 괜히 마음 다치지 말자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면 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더 또렷해졌습니다. 접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화면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계산대 앞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웃는 모습이 싫었다기보다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마음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장 밤늦은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 그날은 퇴근이 늦었습니다. 회사 일이 길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한참 늦어졌고 골목길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익숙한 슈퍼 봉투를 든 사람이 앞에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슈퍼 문을 닫고 나오는 길인지 봉투가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걸음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괜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봉투를 든 그녀의 걸음은 조금 느려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짐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그 말은 제가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고 이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봉투 하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의 무게보다 제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고 발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별일 아니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을 함께 걸어온 그 몇 분이 제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란히 걷던 모습, 말없이도 어색하지 않았던 공기, 그리고 집 앞에서 나눴던 짧은 인사까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을 그냥 접어두기에는 이미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장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변화. 그 이후로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괜히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웃어넘기면서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슈퍼 근처에서 자주 보던 이웃이 요즘 거기 자주 가시죠? 라고 묻는 말에도 괜히 뜨끔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제 행동이 이미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슈퍼에 갔고 여전히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심하게 들어갔다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괜히 자세를 고치고 말을 고르며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53이나 먹고 이런 감정에 휘둘린다는 게 스스로 봐도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는 돌싱이고 저는 혼자 살아온 남자입니다. 서로의 삶은 너무 다르고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 골목에서 함께 걸었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꼈던 안정감과 말없이도 이어졌던 그 짧은 동행이 제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바로 붙잡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서 혼자만의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저를 하루하루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7장, 그날 저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슈퍼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꽤 늦어 있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느껴졌고 이어서 거친 말이 들려왔습니다. 동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값이 비싸다느니 장사가 이게 뭐냐느니 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서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쪽에 있었고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하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고 그 아저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더 큰 소리를 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굳이 큰 몸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저씨는 욕을 몇 마디 더 남기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장, 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애쓴 시간?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괜히 의미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미 한 번의 삶을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슈퍼에 가는 횟수를 일부러 줄이기도 했습니다. 말도 이전보다 더 아꼈습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않으려고, 괜히 더 깊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슈퍼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을 텐데 제 마음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없는 걸 알아챘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이 좀 바빴다고 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남은 여운이 집에 돌아온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가 애써 지웠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쓰는 게 우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할수록 상황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이미 예전에 제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9장, 손이 닿았을 뿐인데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슈퍼에 들어갔을 때 안쪽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가게는 평소보다 조금 분주해 보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물건을 봉투에 담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가 무거워질까봐 제가 하나를 더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봉투를 건네는 과정에서 우리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일부러 만든 접촉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도 잠시 멈칫했고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걸 보고 그녀가 우산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가게에 있는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손잡이를 건네는 순간에도 다시 한 번 손이 닿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비보다 제 마음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닿았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 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두렵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조금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10장, 아이 둘이라는 현실 앞에서 저는 여러 번 멈춰 섰습니다.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자주 현실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설렘이 커질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들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삶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혹시 괜히 누군가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저는 제 생활 리듬이 누군가에게 맞춰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날수록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려는 마음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 태도를 눈치채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저를 더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해해주는 태도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가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집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아마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도망치기에는 이미 마음이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11장 다시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은 날. 그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만났습니다. 슈퍼 문을 닫고 난 뒤 근처에서 커피를 한잔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그동안 일부러 피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이전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까지요. 저는 제 나이와 혼자 살아온 시간, 그리고 망설임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듣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혼자가 꼭 답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솔직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스킨십이 그동안 쌓여있던 망설임을 한꺼번에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감당할 수는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제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용기였습니다. 12장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준비된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함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잘하겠다는 약속도 다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의 시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천천히 함께 가보자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제 삶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같이 정리합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조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견디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한 삶이어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오던 사람이 결국 혼자가 아닌 삶을 선택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